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현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우리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처럼 또 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세도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자, 우리 시장 저PBR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현대차도 다시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강사님, 상승장에 강사님을 오시는 게 처음 있는 일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이 2600선의 회복을 다시금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물론 설 연휴를 앞두고 내일장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간만에 좀 올라오는 흐름이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지 이제 또 내일 또 옵션 만기가 좀 있고 이래서 이제 좀 뭔가 연휴를 앞두고 이제 조금 올라온 게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왔고, 근데 이제 미국장부터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은 좀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한 흐름이에요. 예, 혼조세로 마감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장은 그래도 좀 신중한 흐름을 좀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금리에 대한 빠른 인하가 좀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 연내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점진적인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빠르면 한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정도쯤에는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조금 하락을 좀 했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장도 종목 차별화 장세를 좀 이어가 가는 것 같고 이런 움직임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빅테크는 오히려 좀 흐름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시장에서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됐었던 게 중국 시장이 이제 증시 부양책을 시행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꺾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중국 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 환율이 좀 더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고 이 추세는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제 금리나 이제 저PBR 같은 변동성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이제 현재 위치는 조금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좀 이런 금리 눈치 보기는 좀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저PBR 관련된 이런 섹터가 이제 좀 많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저PBR 내에서도 차별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PBR들이 예탁금 증가 없이 이제 움직이면서 연속성이 이제 계속될 거라는 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PBR 종목들 상당수가 이제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좀 지분율이 이제 높은 편이라 매수할 지분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이제 뭐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지난주에 저점이 이제 좀 이 사이클적으로 이제 바닥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 좀 주도주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뭐 큰 움직임 없이 좀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하고 코스닥 자체는 뭐 이제 과하게 이런 재료들이 다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눌려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한 테마로 묶인다고 해서 다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주의점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의 주제는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멘토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강의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가 모처럼의 반등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죠. 카카오뱅크도 실적에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세방전지는 17%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에코프로가 13%대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이어서는 종목들 장중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에코프로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볼 텐데 에코프로가 오늘장에서 13% 넘는 상승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보통주에 대한 액면 분할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을 보이게 됐죠. 액면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데요. 소액주주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이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살펴볼 텐데 장 초반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지만 4%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단기 순이익이 3,549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한 모습이라고 하죠. 연간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5.5%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볼 텐데 6%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올해 글로벌 캐파 확대를 위해서 유럽 거점인 스페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미국 생산 법인을 세울 부지와 규모도 선정을 마무리하고요. 인센티브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내놓게 됐는데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코스맥스 살펴볼 텐데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맥스가 인도네시아 연구소 내에 향료 랩을 신설했다고 밝혔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의 할랄 향수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장에서 4% 가까운 시세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세방전지가 오늘장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세에 힘을 받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이브리드향 AGM으로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우선 에코프로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도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을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기업 개요는 뭐 일단 넣어두기로 하고, 일단 오늘 강세로 보인 이유는 액면 분할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형제인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티, 에코프로 HN 중 이제 전부 다 강세였어요.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이제 다 올라갔는데, 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가 굉장히 생긴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실적 면에서는 전년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한 29%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지금 52% 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은 흐름이긴 한데, 실적이 약간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이 사실상 이제 내려가야 되는 이 주식이 좀 오늘 이제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어제 이제 테슬라의 반등도 좀 있었고, 또 뭐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도 좀 그런 상황인데, 이 액면 분할 자체가 이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영향을 직접적이진 않은데, 이 액면가가 이제 낮아지면서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되는데, 이 종목보다도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어려워하셨었던 부분이니까.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1분기에는 사실 그닥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준 게 참으로 이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랑 같이 이제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부진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 투심이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또 지지부진한 이 주식들이 다 종목이나 주가가 다 이제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의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이 에코프로에 관련해서 이 차트를 좀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뭔가 한다라기보다는 이 업황 자체와 이제 경기 실적이 좀 좋아지면은 자동으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에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는 매우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장기적인 면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보다 긴 호흡으로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 힘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카카오뱅크는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카카오뱅크는 이 카카오뱅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제 지난해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뭐 카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증가세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이미 카카오라는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쓰면 썼지 안 쓰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 카카오뱅크 이제 오늘 대출 중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주담대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8배 가까이 이제 불어난 그런 상황인데, 실적을 보면은 순이익이 한 918억 정도 증가했고, 이게 35%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기준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적이 4분기만 놓고만 보면 한 757억 정도로 지난 1분기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오히려 좀 늘은
그런 형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연간 영업이익만 한 4,700억대로 이제 35% 급등하는 그런 급증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 순이익 증가가 이 저금리를 앞세운 대출, 그러니까 그런 저금리 상품을 많이 내놓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주담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해 이제 주담대의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타 금융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갈아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는 한 67% 정도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용대출보다도 이제 지난해 이제 1조 원 넘게 이 증가한 상황이고 또 가계 신용대출 대비해서는 이 중저 신용대출이 비중이 30% 정도 더 이상 올라오면서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실적을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비중 자체가 이제 커지면서 대출에 대한 건정성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0% 이제 비대면으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외환 상품 뭐 이런 것들의 새로운 상품과 이런 서비스를 좀 선보이면서 더욱더 이 금융 시장에서 이제 우리 일상을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대출 인프라도 강화가 좀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도 계속해서 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실적을 좀 나와질 것 같고 그 실적이 직결되는 흐름으로 주가에 영향을 계속해서 좀 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카카오뱅크도 차트를 좀 한번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지금 한번 작년 11월에 이제 한 차례 좀 빠진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쭉 올라오다가 이제 최고점을 이제 31,500선을 한번 이제 터치를 하고서는 살짝 눌려 있는 흐름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최고점을 좀 넘어갈 걸로 일단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지만 최고점을 좀 넘어가지는 못했고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상승 추세 곡선을 좀 그려주고는 있습니다. 상승 추세 곡선을 그려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만큼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역시나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좀 살펴볼 텐데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가 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물이 이제 한 3개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업황 자체는 뭐 힘든 거는 이제 다 아실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 롯데에너지머티는 일렉포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에서는 음극집 전체로 작용하는 이제 핵심 소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전지 산업과 이제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전기차에도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실적은 4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 측면에서 올해 1분기는 좀 바닥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이제 가동되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통해서 이제 공급량을 좀 늘릴 수 있을 것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고 또 하이엔드 동박과 같은 이제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업황 자체가 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가 이제 불황으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 종목이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이제 좀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더 실적을 개선해서 이런 더 큰 흐름을 이제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관측이 되는데 6월 말쯤에는 이제 연산 최대 70톤 정도 규모의 파일럿 설비도 좀 갖추고 있고 또 연말까지 이거를 이제 시험하고 또 가동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샘플도 좀 제공을 하고 또 공급 계약
또 좀 따낼 의지를 굉장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6년까지도 한 1,200톤 규모의 이제 생산 설비를 확장해서 더 확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롯데 에너지 머티가 삼성 SDI의 이제 1차 벤더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판매량도 좀 확대를 좀 노리고 있고 더불어 이제 미국 공장도 조기에 이제 가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수혜로 지금 작용을 좀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59,700원의 최고점을 찍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이제 34,650원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오늘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다만 올라오긴 했는데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종목적인 부분보다는 업황이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수록 실적도 개선되고 또 그 부분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올해 이제 제 1분기는 힘들어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많이 밀려나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는 만큼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맥스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코스맥스가 어제 오늘 좀 상승을 이어나가지고 있거든요. 자, 코스맥스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짚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사셨나 봐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분석을 좀 도와드렸었던 부분인데 종목 AS 한다라는 셈 치고 오늘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틀 정도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제 단순히 좀 리포트의 역량으로 이슈를 좀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코스맥스가 화장품 쪽뿐만 아니라 이걸 벗어나서 바이오로 좀 사업 영역을 좀 넓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이제 생물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또는 유전공학 이런 산업을 협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향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이제 우위를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기반이 되는 연구가 이제 코스맥스 그룹이 한 10여 년간 이제 준비해왔던 부분인데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이 됩니다. 이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변화하고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좀 잘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제 의료나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업계의 수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천연 미생물 유화 시스템도 이 코스맥스가 세계 최초로 좀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관련 시장이 이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많이 투자라든지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 연구소에 이제 향료 랩을 좀 신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랄이랑 또 동남아 쪽 이런 향수 시장에 좀 공략을 나선다고 이제 오늘 발표도 좀 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코스맥스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자체에서 자카르타에서 이제 시장 트렌드를 소개하는 코스맥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2024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더 그런 트렌드들을 이제 동남아 쪽에 많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동남아 쪽이랑 한랄 쪽에 이 향수 시장의 공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맥스 이제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박스권 형식으로 좀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박스권 부분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스맥스는 아직도 이제 좀 매수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빠져 있는 흐름이지만 이거를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기는 한데 거래량도 잘 받쳐주고 있고 관심도도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상승세가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매집을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의 돌파 흐름이 나올지 기대감을 갖고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살펴봐야겠죠. 세방전지입니다. 자, 세방전지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세방전지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단연 최고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방전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이제 하이브리드량 이제 AGM 매출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세방전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세방전지는 이제 차량용 또는 뭐 산업용 납축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내수 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1등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GM 이걸 이제 고성능 납축전지라고 하는데 이게 수요가 이제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이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테슬라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힘을 다 내줬는데 이 세방전지도 이제 거의 같이 이제 힘을 내주면서 업황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힘입어서 사실 이 세방전지의 재무구조 PBR이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심을 좀 자극하는데 좀 성공을 좀 하는 부분인데 실적 면에서도 보면 이 판매 단가가 이 내연기관차 축전지의 한 2배 정도가 되고 이익률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 비싼 흐름이지만 계속해서 좀 이 공급량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차량용 전지의 AGM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3,500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이제 개선되는 실적을 이제 자세히 보면 매출 증가의 이제 그 가장 핵심 부분은 이제 AGM 매출이 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법인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자회사인 이제 세방 리튬 여기서 이제 배터리 모듈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또 추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하이브리드나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만큼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방전지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이 주가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종가가 한 77,500원으로 한 17.4% 정도 올라간 흐름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많이 급등으로 이제 많이 워낙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추매는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밀리게 되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매는 조금 힘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는 6만 원 정도 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면은 한번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좀 한번 매집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의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자세하게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오늘의 주제는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오늘의 강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알아야 이제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2.50이라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2.50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똑같아요. 그냥 2.50이라는 가격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옵션 가격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먼저 일단은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이라는 가격이 나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 핵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2.50의 이제 비밀은 사실 이 간격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행사가에 보시게 되면 뭐 347, 350, 352, 355 이렇게 해서 이 행사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간격 자체가 2.50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50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시장에서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347을 보시게 되면 뒤에 이 0.5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행사가 34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옵션의 현재가가 2.32가 되어 있고, 풋옵션의 이 현재가는 2.15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뭐 위클리 옵션이라든지 옵션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자금이 이제 크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가 가격을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가 가격을 이제 많이 보고 이 매매를 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20만 원대, 그러니까 2점대가 되겠죠. 이 2점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은 거래 대금과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 2점대의 흐름을 놔두고서는 뭐 이 시장 자체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0,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 한번 좀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갭 상승이 좀 나왔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갭 하락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2점대 가격이,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350을 봐야 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50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시가가 2.49라는 가격이 떴어요. 예. 뭐 여러분들 이제 시가는 제가 하도 시가 하니까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50이라는 가격과 굉장히 밀접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2.50이라는 가격을 풋옵션이 깨버리고, 또 시가라는 가격을 만약에 붕괴하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콜옵션은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시장은 상승을 한다. 즉 풋옵션이 붕괴가 되면 콜옵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콜옵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선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물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종합주가지수가 같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시세가 나는 옵션이 이제 콜옵션이 되겠죠. 풋옵션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네.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면 시세가 나는 콜옵션이 시가 2.99에서 시작해서 3.62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62를 돌파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나는 옵션은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 근데 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 3.60이라는 저가를, 반대편 풋옵션의 저가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뭐냐면, 이렇게 상대의 저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즉 이제 마디적인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제가 계속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상대의 저가 마디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뭐 아침 초반에 이제 장대 항목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계속해서 큰 흐름이 나오다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 이 불난집의 부채질하면은 이제 불이 더 활활 타오르잖아요. 불난집의 부채질하니까 좀 그런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이 더 활활 타오르려면 우리는 부채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듯이 시장도 더 활활 타올라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저가 마디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 고점인
4.52에 좀 도달하는 흐름이 정확하게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2.99에서 시작한 이 콜옵션이 4.52에 도달하면서 대략 150틱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한 틱당 가치가 2,500원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 150틱이라는 금액은 어마어마시하게 올라간 흐름이에요. 그래서 2,500원씩 뭐 한 150틱 계산해봐도 꽤 큰 금액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옵션이나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샀어요. 물론 뭐 주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시장이 올라갔어요. 김호주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콜옵션의 현재가가 풋옵션의 고점에 도달을 했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팔아야 될까?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이익 담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파는 건 아니에요.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익 담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간 흐름. 4.52를 돌파한 콜옵션이 다음 행사가인 고점인 6.73까지 갔네요.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370틱이나 올라갔네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이거 제가 이따가 선물이라든지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제가 말한 거와 같이 상대 고점에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만 있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흐름이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종합주가지수나 이제 선물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여기가 시작점인데 아침에 이제 선물이 한 15분 정도 먼저 시작을 합니다. 8시 45분에 이제 선물이 시작이 되는데 아침에 이제 풋옵션이 시가나 2.50을 붕괴하면서 콜옵션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선물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또 이 종합주가지수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차트의 흐름과 동일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장 초반에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종가에서는 뭐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좀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선물이 종합주가지수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흐름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종합주가지수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옵션 가격으로 먼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옵션 가격을 보고 먼저 올라갈지 내려갈지 포착을 한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선물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그냥 선물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뭐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매수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이 안 올라올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옵션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선물이 움직이고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선물의 한 마디는 10포인트 단위예요. 그럼 뭐 두 마디는 당연히 20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물의 움직임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이제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보시면 선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방송 1월 31일이었죠. 1월 31일 날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락장에서만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방송을. 그래서 1월 31일 날 이제 하락장세가 좀 나왔죠. 근데 이날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갭으로 많이 빠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1월 31일 날 시장 자체가 빠지지는 않았어요. 장중에는 올려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이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물 시장에서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가격대가 다 잡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 31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선물 지수가 335에서 342까지 거의 한 8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선물은 한마디 10포인트 단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2포인트 모자르네요.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갭 상승하면서 2포인트 다 메꿨어요. 그리고 그날 2월 2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0포인트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 제 얘기를 들었으면, 제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시장이 더 빠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죠. 왜? 올라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8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거기에서 2포인트를 더 올라갔네요. 10포인트가 만들어졌네. 여기에서만 샀어도 10포인트를 먹고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한 차례 10포인트가 올라갔다. 즉 20포인트로 선물 2마디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월요일 날 10포인트를 오히려 또 빼버렸어요. 10포인트를 좀 빼버렸다가 뭐 장 막판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돌려주면서 반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제 종가가 이제 349가 좀 나왔는데 이 2마디를 움직이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선물의 움직임이랑 똑같이 나오죠. 선물의 움직임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콜옵션, 풋옵션, 뭐 선물 뭐 할 거 없이 종합지수까지 마지막에 다 올랐거든요. 언제? 1월 31일 날. 이날 제가 이 오늘장에 빠진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내일 시장 올라갈 거다. 그리고 시장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31일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죠. 네. 근데 전문가님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네요. 원래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 박스권이라는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봐서 이제 박스권 그러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흘러가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선물 2마디가 올라왔다. 종합주가 지수도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내려갈 거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옵션 가격을 보면 이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다 저희는 이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더라도 분명히 이런 변곡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흔드는 흐름이 나와요. 그죠? 여기에서도 변곡이 나올 때는 흔드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변곡 쪽에서는 흔드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흔드는 흐름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바로 시장을 빼려고 하면은 이 주체들이 시장을 빼려고 하면은 개인들 돈이 들어가 있어야 주체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뭐 금액이 많이 없다 싶으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그 반대로 충족이 되게끔 이 주체들이 의도대로 흘러가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협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자 어제 그저께 그리고 어제 오늘 이런 시장은 사실 뭔가 위로 올라간다 또는 뭔가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흔드는 시장,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내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점이 어느 정도 이제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2625라는 이 종합주가지수 최고점이 찍혀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뭐 선물도 최고점이 이제 찍혀 있는 거죠. 355. 근데 이 오늘의 최고점이 외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일부터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일 시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아니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내일 시장도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시장한테 지지 않는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오늘 내용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이 지수 변동에 지지 않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을 콕 집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콕 집어주는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그건데 또 오늘 또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OLE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활용되는 이제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택한 이유가 사실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같이 보유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이 실적 회복세가 좀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도 별로 안 좋았고 또 디스플레이 업황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업황들이 모두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종목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 4분기 이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악재가 될 만한 이제 재료는 좀 없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충분히 이 모멘텀이 좋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레드 업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비전 프로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출시될 이제 신형 아이패드까지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좀 주면서 이 업황 기대감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이슈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인데 최근에 이제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 종목 이름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엔캠 이 상승세가 이제 좀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전고체 그리고 또 전해질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덕산 일렉트라는 이제 자회사예요. 덕산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해 공장을 좀 증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IRA 세부 법안이 이제 올해부터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북미 공장은 이제 증설이 좀 되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도 좀 확대되고 공급량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가지게 되고 이 자회사 가운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업 자체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딱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좀 했었고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분석을 할 만한 거는 없는데 이 2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좀 매물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받쳐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바닥을 계속해서 좀 다져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도 이제 꾸준히 좀 밀어주고 있고 이런 물량이 좀 워낙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한 23,500원 정도로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17,500원 정도로 현재 상태에서 좀 비중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오늘의 강의도 실전에서 바로 또 활용을 해볼 만한 알찬 강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덕산테코피아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